오늘 물리 파트 진행하고요. 이제 물리 파트를 하는 보통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파트이기는 합니다. 물리가 좋은 사람. 자, 나는 과학 과목 중에 다른 거는 조금 할만한데 물리는 계산하기 싫고 하다. 이런 사람도 없나? 찬영 물리 좋아하니? 물리 좋아해요? 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물리 파트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중학교 내용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뭐 통합과학 정도야 그래도 계산 어떻게 하면 좀 할만한데요. 이제 뭐 물원 선행에 들었거나 물리를 좀 뭐 심화반 같은 걸 진행해본 친구들은 분명 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네,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문제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2까지 등장하는 물리원에서 계산은 기껏 해봐야 루트 쓰는 거예요. 루트 쓰는 거. 이제 그게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어려우면 이제 뭐 구문을 가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물리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요. 전부 다 이 논리 근거가 빈약해서 그래. 이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해도 풀리는데 이렇게 뭐 해도 풀리는데 그냥 이 파트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건데 라는 타협을 하면서 진행해서 이게 어려워지고 문제 풀기도 싫고 고난도 문제나 심리학 나오고 접근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싹 다 정의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저는 이제 괜찮게 보이는 게 여러분이 중3 때 이미 했던 파트입니다. 자연학과 운동 다룰 거고요. 등속직선 운동 다룰 거예요. 중3 때 이미 했죠. 근데 보면 등속직선 운동이나 자연학과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0%가 안 돼요. 10%가 안 돼. 지연아, 힘은 무엇이죠? 힘은 무엇이지? 호윤아, 자연학과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떠하죠? 왜 일정하죠? 왜 일정하죠? 왜 일정해요? 미친 옷이랑 미친 옷이랑 그 운동의 옷이랑 서로 교환되니까 네. 일정한다. 서로 교환되니까 뭔가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찬우야, 힘은 뭐니? 정우야, 무게는 뭐예요? 지우야, 힘은 뭐예요? 자, 이렇게 정의가 다 개박살나 있단 말이야. 다 개박살나 있어요. 여러분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지금 내가 힘이 뭔지 대답을 못했다. 전부 못했죠? 뭔지 아는 사람? 대답 못했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물리 습관 싹 다 버리세요. 그냥 나는 무지렁이다. 머리에 아무것도 없다. 물리 관련해서는 새로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십시오. 알겠니? 자, 전부 다 싹 다 갈아엎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고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지도 외우고 밑넓이가 뭔지도 외우고 했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있나요? 있니? 정우야, 남아있는 거 있어요? 우리 물리에서 그래프 많이 그렸었잖아. 속도시간 그래프라든가 거리시간 그래프라든가 구했었죠. 지안아, 거리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지칭하는 건 뭐죠? 민서가 뭐니? 호민아 뭐예요? 거리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지칭하는 건 뭐죠? 자, 지금 이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지금. 됐지? 자, 근데 그게 다행히 너네만 그런 건 아니야. 이거 빨리 받아들여야 돼. 빨리 받아야 돼. 이렇게 공부했다가 나 분명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 공부한 지 1년도 안 된 내용들인데 내가 뭘 물어봤냐면 꼴랑 힘이 뭐냐를 물어봤어. 그래프 물어봤어요. 그래프는 대답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힘도 몰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뭔가를 당연히 배웠으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전부 다 뭐냐면 정의란 말이에요. 그 정의를 모르니까 다시 시작했을 때 처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데. 정의만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 파트든 화학 파트든 보통 친구들이 저 이 파트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뭐여야 되냐면 기본 정의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것도 안 되는데 어렵다고 말한다? 그건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부족한 행위입니다. 최소한으로 할 건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구구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알려줬어.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근데 내가 숫자를 안 외우고 구구단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야. 됐나? 자,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 물리력 계산 파트라고 생각하면서 계산 문제에만 집중하던 그 행태를 전부 다 버리고 새롭게 쌓아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요, 우리. 자, 지금 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근데 이 운동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운동을 따질 때는 위치, 여러분 지금 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배웠겠지만 그래 좋아요. 거리를 해봅시다. 거리라는 이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거리와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같이 등장해야 되는 개념은 속력이에요. 그럼 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아야 물질 운동을 분석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파트에서 무조건 놓고 가면 안 되는 게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근데 이걸 진짜 안 해, 애들이. 진짜 안 해요. 하라 해도 안 해. 또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 말 한 번만 믿고 송화분다 한번 생각하고 집 가서 힘이 뭔지 보지 않고 될 정도로 외우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느낌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푸는 게 달라. 뭐 힘이 뭐에 팔씨름 잘하는 거겠지. 이딴 식으로 하면 문제에 전혀 적용을 못해요. 힘의 과학적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힘은 물체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의 타협하지 않아요. 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갑니다. 정의는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좋아요. 자, 그럼 저한테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이런 물체에다가 힘을 줘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참이야, 내가 여기다 힘을 줘볼게. 어떤 식으로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여기다 힘을 줬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깨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힘의 정확한 정의는요,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맞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 우리 과목에서 다루는 역학에서는 때려 부수지는 않아. 그러니까 모양 변화는 배제하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자, 부서지는 거 말고 내가 여기다 힘 줬어. 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힘 줬어. 이거 때렸다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아니, 얘들아, 내가 이거 세워놓고 때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움직였어요. 자, 내가 힘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자, 힘을 주면요. 내가 이 물체를 잡고 힘을 줘서 던져볼게. 움직이게 했네요. 맞나?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나한테 날아오는 물체를요, 힘을 줘서 잡았어요. 이번엔 난 이 물체를 움직이게 했나? 아니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멈추게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 표현이 속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야. 움직이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속도가 0이었는데 움직인다는 건 속도가 발생했다는 거거든. 속도를 바꿔냈다라는 표현이고, 날아오고 있는 걸 잡았다라고 하는 건 속도가 있었는데 0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인 거거든. 됐어? 자, 이것도 모르고 운동을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추상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어떻게 되나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럼 물체한테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 아니야. 지금 봐봐. 이게 많은 친구들이 범하는 오류라니까. 또 추상적으로 가잖아요. 호연아,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운 거대로 하라고. 속도가 변하지.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 뭐라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응?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응?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힘이 일정한 크기로 계속 작용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자, 추상적 표현 쓰지 말라고요. 정의 그대로 가라고. 힘이 뭐래? 속도를 아니지. 다시. 지금 또 아직도 못하고 있어, 서진아. 괜찮아. 제대로 해봐. 힘이 뭐예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할 때 너네가 이 개념 공부할 때 제일 큰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예쁘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왜 예쁘게 대답해? 정확하게 대답하면 되잖아. 왜 예쁘게 대답하냐고. 힘이 일정한 크기로 작용한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 아,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대? 속도가 어쩌고 된대? 변화한다고 했잖아. 근데 힘이 계속 작용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속도가 어떻게 변해? 계속 변하겠지.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대.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는데 그럼 힘이 크게 작용하면 속도도 크게 변할 거 아니야. 근데 크게 변하지 않는데 계속 일정하게 변화한대.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대.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대요. 그럼 봐. 힘의 크기가 힘이 작용하는데 힘의 크기가 증가했다라고 해볼게. 이건 무슨 말일까요? 힘의 크기가 증가했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대?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대요? 속도가 어쩌고 된다고? 변한다고. 아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증가했대. 그럼 어떻게 된대? 속도가 더 많이 변한다고. 속도 변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는데요. 힘이 커지면 속도의 변화 값이 더 커진다고. 속도가 더 많이 변화한다고요. 속도가 더 많이 변화한다고. 자, 그 다음은 조금 개념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힘과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해볼게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한데 그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뛰고 있거든. 그럼 속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발생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내가 힘도 오른쪽으로 줬다라는 거야. 힘도 오른쪽으로 줬다고요. 자, 힘이 발생하면 속도를 어떻게 한다고? 변화시킨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속도를 더 더해준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니? 나는 빨라지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빨라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더 밀고 있대.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빨라진다. 자, 다시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라고 해볼게. 그럼 느려지는 현상이야. 자,
지금 별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이라고 하는 기본 정의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나 어떤 방향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 중3 때 잘못 배운 거예요, 분리를. 잘못 배운 거야. 이거 다 필요 없어. 갖다 버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갖다 버리세요. 방해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 운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 변수들 정리도 좀 해야겠죠. 자, 첫 번째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거리. 거리는 이동한 경로의 총 길이를 지칭합니다. 보통 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이러고 있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요. 거리의 정의는 이동한 경로의 총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길이에요, 거리는. 거리는 길이 값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던 거지. 우리 거속시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값으로 써줍니다. 자, 이때 거리 그리고 속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값에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서가지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갔대. 자, 이때 한 칸의 길이가 100m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로 갔대. 오른쪽으로. 나 몇 미터 움직였어? 몇 미터 움직였다고? 나 100m 움직였다니까, 내가 움직인 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 이 자리로 볼게요. 몇 미터 움직였어요? 100m 움직였죠. 오른쪽 왼쪽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방향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지질 않아요. 거리를 따질 때는. 무슨 말이 되니? 자, 속력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동차 타고 1시간 동안 갔는데 아파트 타고 갔는데 60km 갔대. 그럼 내 속도는 60km/h인 거야. 왼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결국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 사이 거리가 60km면 내 속도는 1시간 동안 60km 갔다면 60km/h인 거라고. 방향은 안 중요해. 어디로 가냐는 중요하지가 않은 값이 거리와 속력이에요. 이걸 증명하는 사례가 있어. 증명한 예시가 있어. 자, 뭐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공원 정도로 해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0m라고 해볼게. 작은 이런 공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00m야. 정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라고 해볼게. 제자리로 왔대. 저는 총 몇 미터 움직였죠? 너무 지금 또 넘어가고 있어. 나는 몇 미터 움직였어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니까? 몇 미터 걸었어? 400m야. 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는 총 100m랑 100m 4번이니까 400m라고. 자,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거리는 100 더하기 처음에 아래로 100 갔지. 근데 아래는 안 중요해. 길이가 중요한 거라고. 100 갔다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다고. 얼마나? 100이나 갔다고. 100 더하기 100 더하기 또 위로도 갔죠? 몇 미터? 100 더하기 왓? 100. 즉 얼마예요? 400m인 거지. 400m. 근데 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예를 들면 80초가 소요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내 속력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 구하는 공식은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일 거라고. 몇 초 걸렸대? 80초 동안 거리 얼마? 400m 갔대. 즉 N은 5m/s의 속력값을 가지게 된다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됐지? 자, 거리를 따질 때 방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길이가 중요한 것이다. 자, 이게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여러분 추가적인 개념 하나가 들어가 주는데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변위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변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자, 변위는 줄임말인데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이야. 변위는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이에요.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최단 경로의 길이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까지 같이 최단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그리고 제자리로 왔대. 그럼 운동 결과 내 위치는 변화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위치 변화량이 0입니다. 거리는 몇 미터 움직였는데? 무려 400m 움직였는데 내 위치 변화량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 제자리에 도달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변이야. 근데 변이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되기 때문이야. 자, 공식화해서 일단 알려줄게. 자, 변위를 구하는 방법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등장한 두 가지의 개념, 변위나 속도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는 다시 여러분, 거리를 변위로 바꿨고요. 속력을 속도로 바꿨어요. 자, 이때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방향성이 존재해요. 방향성이 존재해요. 방향성이 대체 뭔데요? 자, 방향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Y 좌표계에 원점에 서 있다라고 해볼게.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이 간다고요. 근데 n은 사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 기준으로는 여러분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속도는 그런 개념은 아니야. 변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왼쪽을 플러스로 했으면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어쨌든 기준값과 반대의 방향이 적용되면 그건 음수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리에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값들이 몇 가지 있어. 잘 봐, 여러분. 질량에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질량의 방향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호로 표시 안 하죠. 우리 질량은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야. 여러분, 힘에는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물체에 힘을 줄 때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 힘을 줄 수도 있잖아. 방향성이 중요한 값이라고요. 힘도. 시간에는요? 시간에는 없죠. 시간 어디로만 흘러? 앞으로만 흘러. 과거에 안 돼. 안 돼. 그게 가능하면 시간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안 돼. 어? 됐나? 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존재하는 값들이 있다. 됐니? 자, 그 값들이 바로 변위와 속도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변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처음 조건 한번 보세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야. 자, 처음 조건대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아래로 100m 갔지. 자, 아래로 100m 가서 아래를 플러스로 할 거예요? 마이너스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면 돼. 아래를 플러스로 할래? 마이너스로 할래? 마이너스로 하래요. 그럼 처음에는 마이너스 100만큼 간 거예요. 그래프 좌표계 기준 아래쪽으로 100 간 거라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100만큼 갔지? 그럼 오른쪽으로 100 간 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너네 정해. 마이너스로 해보래. 그래, 오른쪽하고 아래를 마이너스로 해서 나는 그럼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위로 100 갔죠? 위로 100 갔지? 근데 아까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했잖아. 그 위쪽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지. 정하는 건 우리 마음이야.
그 다음 지금 왼쪽으로 100m 갔지? 근데 아까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했잖아. 그럼 왼쪽은 뭐가 되면 돼요? 플러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 얼마? 100. 다 합치면 0. 그래서 변이값이 0에 달하게 되는 거야. 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딱 100m 가서 반대로는 안 움직였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였어. 그럼 거리도 100이고 변이도 100이에요. 변이가 거리랑 다른 이유는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져서 그러는데 같은 방향 내에서 움직이면 거리와 변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방향을 계속 쑥쑥쑥쑥 바꿔가고 있잖아요. 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면 거리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서 변이로 바꿔준 거야. 그럼 이 옆에 있는 속력도 바꿔줄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속도로 바꿔줄 거야.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그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겠니?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래. 그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죠? 시간분의 뭐지? 변위인 거라고. 자, 이거 식으로 쓰자고요. 몇 초요? 몇 초요? 몇 초 걸렸대 문제에서? 80초 걸렸대요. 80초 걸렸네. 분해. 변이 얼마예요? 0이죠. 얼마예요? 0이지. 즉 속도와 속력은 아예 다른 값들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방향성이 추가되는 순간. 자, 납득이 안 가나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속력이나 거리를 측정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두 눈 뜨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100m 갔다 100m 갔다 100m 갔다 100m 갔구나 총 400m 갔구나. 이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자, 변위를 측정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나가 중요한 거야. 내가 출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도착했다라고 하면 눈 떠버리는 거야. 그 출발점과 도착 지점의 차이점만 보는 거예요. 그럼 0이죠. 여러분이 탔을 때는 그럼 안 움직였다라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0으로 측정이 되는 거라고. 됐나? 정확히는 이제 부호값을 처리를 하는 거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보세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쪽으로 4칸 갔대. 그냥 좌표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으로 3칸 갔대요. 됐어? 그럼 봐봐. 오른쪽으로 4칸, 위쪽으로 3칸인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7칸이겠냐? 여기가 7칸이겠어? 그건 아니야.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요. 위쪽도 플러스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4칸 가고 위쪽으로 3칸 갔다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움직인 이 경로가요 7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덧셈 뺄셈 어떻게 해요? 덧셈 뺄셈 뭐 하는 거냐면 정확히는 오른쪽 왼쪽 하고요 위아래는 별개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 가능한 건 뭐냐면 처음에 마이너스 100으로 놨던 것과 나중에 세 번째에서 위로 100 이 둘을 연산해야 되는 거야. 이건 마이너스 100이고 플러스 100인데 이 둘은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평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연직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둘은 합치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잘 봐.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고요. 내가 요런 삼각형 모양의 길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여기가요 3m예요. 여기가 2m야. 4m라고 할까요? 4,3으로 하자. 3, 뭐 이렇게 할게요. 됐나? 나는 처음에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갔네. 자, 몇 초 걸렸냐면 7초 소요됐다라고 이렇게 다시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얼마예요? 몇 미터 갔어요? 왜요? 어떻게 구했어요? 4 더하기 1 3 얼마? 7 됐나? 이걸 갖고 거리를 구했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속력을 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속력은 7초 동안 7m 갔으니까 1인 거예요. 됐나? 그러면 이때 변위를 따져볼 건데 어머나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을 플러스로 하고 위로 플러스를 할래. 그래서 이걸 3 플러스 3으로 놓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같은 축이 아니면 연산을 하면 안 돼. 여기 4는 오른쪽으로 4 간 거잖아. 여기 3은 어디로 3 간 거예요? 위로 3 간 거지. 근데 왜 합치고 있냐고.
그래서 변위의 개념이 필요한 거야. 원래 정확히 이제 삼각함수 갖고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고요. 변위의 개념이 뭐냐면 최단 경로의 길이와 방향을 지칭한 거라고 해. 그 최단 경로는 뭐 하는 거냐면 처음과 도달 지점을 실제로 내가 이렇게 움직였더라도 여러분 눈 감고 측정한 거라고 했잖아. 최단 경로 이걸 보는 게 변이에요. 이걸 보는 게. 축이 다르니까 연산하면 안 된다. 이거 얼마예요? 여기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 얼마겠니? 5m지. 그래서 이때는 변이가 5가 되는 거야. 됐어? 아니 뭐 피타고라스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변이가 5가 되는. 그럼 이때 속도는 얼마가 되니? 속도는 얼마가 돼요? 속도는 어떻게 구해? 공식?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몇? 7분의 5. 됐나? 속도와 속력은 다르게 측정될 수가 있다. 다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속도와 속력 그리고 변이와 거리는 같게 측정될 수 있겠구나.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됐니? 중학교 내용에 이어서 변이와 속도라고 하는 개념까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개념은 가속도입니다. 자, 기호로는 소문자 A라고 씁니다. 가속도는 소문자 A라고 씁니다. 악셀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더할 가자야. 더해진대. 속도가요. 속도가 얼마나 더해졌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더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변화했다라는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플러스 5의 속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해볼게요. 됐나? 자, 가속도를 생각하면 애들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빨라지는 걸 생각하거든. 내가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3의 속도를 더해줄게.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죠. 그럼 내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지. 맞나? 근데 내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더해줄 건데 속도를 얼마만큼의 속도를 더해줄 거냐면 왼쪽으로 이만큼의 속도를 더해줄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왼쪽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써요. 계속 생각해도 마이너스. 그럼 속도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됐나?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 방향의 속도를 더해주면 느려질 수도 있는 거야. 네? 자, 근데 이게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자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5m/s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해볼게. 근데요,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예를 들면 한 5초, 3초라고 해요. 3초가 지났더니 내 속도가 오른쪽으로 겁나 빨라졌어. 14m/s가 됐다라고 해볼게. 그럼 나한테 속도값이 얼마나 더해진 거죠? 9만큼 더해지죠. 어떻게 구했나요? 뭐에서 뭘요? 여기 뺀 거잖아. 9만큼 더해지지. 근데 이게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얼마로 놓는다면 1초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1초당 내 속도는 얼마나 변화했지? 3씩 변화한 거지. 3초 동안 9만큼 변해있잖아. 그 1초 동안 3만큼 변화한 거. 이걸 식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자, 이걸 V 나중이라고 하고 나중 속도. 이걸 V 처음이라고 써요. 자, 얘는 시간이겠죠. 그럼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외워야 돼.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정의를 모르는데 문제를 풀고 있다. 그냥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무조건 될 때까지 외우세요.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을 지칭하는 용어다. 1초당 속도 변화량을 지칭하는 용어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를
구하려고 해봤어. 자, 속도 변화량을 구하려면 열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가속도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오늘 뭐좀 깎아 하나 사 먹으려고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왔대요. 뭐 홈런볼 하나 사 먹었대요. 한 2,000원 썼대. 얼마 남았죠? 8,000원 남았죠. 이때 내 돈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10,000원에서 8,000원 남았어. 이때 내 돈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2,000원이지. 왜 마이너스 2,000이라는 결과가 나왔니?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뺐죠. 그냥 2,000이라고 하면 그냥은 플러스를 생략한 거잖아요. 10,000원에서 2,000원 변화했다고 하면 12,000원이 됐어야 돼. 변화량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 아니야. 나중 것에서 처음 걸 빼는 개념이에요. 어? 봐.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내가 처음 속도가 5m/s인데 3초 후에 이번에는 아까 같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해볼게. 왼쪽으로 3m/s로 움직이게 됐대. 4m/s라고 할까요? 그럼 내 속도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즉 추상적으로 가면 안 돼. 숫자로 가. 숫자로. 야, 이거 식으로 써야지. 뭐라고 써야 돼요? 5는 n은요? 그럼 내 속도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마이너스 9만큼 변한 거라고. 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응?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그렇지?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속도 v 나중에서 빼줘. v 처음 이게 속도 변화량이야. 여기까지 되지? 근데 이게 총 속도 변화량일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초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 t값으로 나눠버리면 끝나. 어? t값으로 나눠버리면 끝난다고. 끝나? 여기는 t분의 v 나중 빼기 v 처음 이렇게 쓴다. 혹은 이걸 쓰기가 좀 자꾸 말할 때 v 나중 v 처음 하기가 좀 그래서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요. 지금 나중이면 보통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처음이면 과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나중 속도를 그냥 v라고 하고요. 처음 속도를 v0 이렇게 쓰기도 해요. t분의 v-v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t분의 v 나중 빼기 v 처음. 됐나? 자, 그러니까 이 물리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주에 올 때 A는 t분의 v 나중 빼기 v 처음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안 해놓고 와가지고 물리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됐나? 자, 그 다음 공식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이건 다음 주에 쓸 공식이에요. 일단 저거만 넣을게요. n분의 f와도 같아요. 자, 이건 다음 주에 쓸 공식입니다. 일단은 t분의 v-v0 외워놓자. t분의 v-v0 일단은 요거 위주로 외워놓자. 나 분의 v-v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이게 가속도의 기본 개념이다. 그죠? 예제도 아까 해가지고 이제 달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5m/s로 가다가 뭐 예를 들면 3초 후에 오른쪽으로 14m/s가 됐다면 이때 가속도는 3분의 14 빼기 5. 그죠? 자, 그래서 3m/s의 제곱입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m/s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속도의 단위는 가속도 구할 때는 뭐 쓰냐? m/s를 쓰거든? 속도의 단위. 자, 지금 문장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지. 자, 봐. 9m/s 빼기 5m/s는 뭐예요? 4m/s겠지? 자, 단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저걸 빼더라도 속도 단위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오냐면 시간이 오죠. 자, 이 시간 중에 무조건 무슨 단위를 쓰냐면 세컨드 단위를 써줘요. m/s를 세컨드로 한 번 더 나눴으니까 단위는 m/s의 제곱이 됩니다. 그치? 다시 우리 5m/s로 뛰고 있었는데 뭐 만약에 2초 후에
왼쪽으로 3m/s가 된다라고 하는 이때 가속도는 2분의 3 빼기 5 맞아? 틀렸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부호가 틀렸지 3이 아니죠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빼기 5가 나와요. 즉 얘는 마이너스 4m/s의 제곱이 돼야 된다. 가속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화해서 이야기를 해봤다. 되는가? 그 다음 아래 물리 파트 들어가면서 이 그래프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와, 나 근데 이 그래프 분석할 때마다 막 복창이 터지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거 해볼게.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일단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가 그리들 급하신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집착해요. 아니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여기 보지도 마.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요 그래프에서 내가 뭘 찾아낼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자,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건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값은 총 4개거든요. 첫 번째는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야. 이거 어떻게 찾아? 읽어. 안 읽는 애들이 진짜 많아. 읽어. 읽는 거야.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위치구나 라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유사,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니? 시간 분해랑 분해. 자, 저게 100점짜리 답변이야. 저게 100점짜리 답변이라고. 다시 내가 보면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 뭐 저 그래프는 여러분이 처음 본다고 하지만 시간, 속력, 너네 입장에서 뭐 가어리 그래프 이거 배웠죠? 뭐 등속 직선 운동하든 간에 뭐 자유낙하 운동하든 간에 이런 그래프 배웠잖아. 정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니? 참이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니? 호연아, 뭐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몰라? 왜 속력이죠? 맞아? 속력이? 지현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저게 100점짜리 답변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태반이라고. 아니 이 그래프가 축이 뭐든 간에 왜 예쁘게 대답하려고 하냐고요. 그래, 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지 외웠어요. 근데 확신이 없잖아. 전에 배웠으니까. 근데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걸 그냥 문제 풀어야 되니까 대충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 그래프가 똑같아. 수학에서 x, y라고 나왔다고 생각해봐. 너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는 공식이 뭐니? x분의 y가 아니지. 뭐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근데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났기 때문에 원래 x 제로분의 y 제로꼴인데 0,0을 지나니까 x분의 y가 되는 것 뿐이고 원점을 안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이 x 자리에 시간만 넣었다고요. y 자리에 뭐만 넣었다고? 위치만 넣었다고. 근데 왜 이상하게 대답하냐고. 그게 왜 이상하게 대답을 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야. 그게 뭐야? 속력. 속력 아니에요. 아 위치. 자, 이게 있으면 돼. 이것도 예쁘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물리를 못한 이유라고. 이것도 모르는데 그래프의 기울기를 분명 배웠는데 분명 정의적으로 배웠는데 꼭 딴짓거리 하고 있어. 속력이고. 왜? 몰라. 왜 어때? 근데 확실해? 라고 물어보면 다 눈치 보다가 내 눈치 쓱 보고 거리요. 이 짓거리 하고 있어. 그 뭐 하는 짓거리예요? 찔리는 친구들 있죠. 자,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다시 이 그래프가 뭐라고 제시가 되든 간에 만약 x축이 a고 y축이 b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찬이야 뭐야? A 변화량분의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쉽지 않냐 얘들아? 훨씬 더 쉽지 않아? 무슨 그래프가 나오든 대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응?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야. 예쁘게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시간 변화량. 근데 시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봐봐. 내가 내 속도가 2초의 속도가요. 2초의 속도가 3m/s였대. 근데 내가 3초가 됐을 때 4초라고 할게요. 4초가 됐을 때 내 속도가 7m/s였대. 그럼 이때 내 가속도는 얼마죠? 시가 어떻게 쓸래요? 시가 어떻게 쓸래? 4 빼기 2 분의 7 빼기 3일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시간이라고 하는 게 4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격이 중요한 거야. 사실 여기다가 그냥 t라고 썼지만 t 자체가 시간 변화량인 거예요. 시간 변화량. 이거를 기호로 델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t 자체가 시간 변화량이라는 뜻이라고. 지금 몇 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시간 변화량 분의.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걸린 시간이라고 하고 이게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애들이 이런다면서 거리는 시간분의 거리를 구할 때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봐봐 얘들아. 내가 3m/s의 속도로 이때 시간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움직이냐 거냐면 0초부터 5초까지는 가만히 있고요. 5초부터 9초까지 움직일게. 그럼 여기다 여러분 몇을 곱합니까? 3m/s로 5초부터 9초까지만 움직일게. 10초 동안 여러분이 날 본다고 생각해봐. 0초부터 5초까지 가만히 있고 5초부터 9초까지 3m/s로 움직인다고. 그럼 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12죠. 왜 여기다 몇을 곱해? 4라고 했잖아. 야, 5나 9를 곱해요? 아니라고. 걸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t 자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초를 곱하는 게 아니야. 시간 변화를 그냥 줄여서 걸린 시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됐던 거지. 정확히는 시간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분해 위치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잖아.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위치 변화량을 아까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변위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 그러니까 보통 그냥 시간 변화량을 시간으로 쓰는 거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뭔지. 예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뭔지 생각을 해야지. 시간분의 변위가 뭐죠? 그럼 시간과 변위가 등장한 공식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배웠잖아요. 변위는 뭐 곱하기 뭐다? 변위는 뭐 곱하기 뭐다? 속도 곱하기 왓 시간이다. 그러면 이때 시간분의 변위는 뭡니까? 속도가 되는. 이래서 속도가 되는 거지. 외워서 속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그냥 외울래. 외워. 완벽하게 외울 수 있다? 외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잡한데요. 아니, 외우세요. 근데 고점이 낮아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고점이 낮아.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 얼마나 좋아. 까먹었을 때 바로바로 찾아 먹을 수도 있고, 고난도 문제 나왔을 때, 새로운 그래프 나왔을 때 또 찾을 수도 있고. 됐나? 자, 그 다음 민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민넓이. 자,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지 마세요. 이따 다 그려줄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 그래프의 민넓이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와 x축이 감싼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프의 민넓이에요. 자, 이건 적분의 개념이에요. 지금 뭐 적분 수업을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워. x축 곱하기 y축으로 계산한다. 되니? x축 곱하기 y축으로 계산합니다. 삼각형 모양이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x축 곱하기 y축이야. 자, 대입. x축이 뭐니? x축이 뭐예요? 이 그래프 x축이 뭐야? 시간 곱하기 뭐래? 위치래. 그리고 이게 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시간 곱하기 위치가 뭘까? 안 배웠어. 이런 거 없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는 값이야. 안 배웠어. 시간 곱하기 위치라고 하는 거. 여기서 대단히들 착각한단 말이에요. 뭘 착각? 아씨 뭐라도 있겠지. 빛나미야. 뭐더라? 가속도 나왔으니까 수셔 넣어볼까? 가속도요. 변인가? 이러고 있다고.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나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지금 쉽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거 싹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 두 번째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어. 자, 이것도 똑같이 써봅시다. 시간, 속도.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뭐예요? 선생님 뭐야? 그래, 그거 나오면 된다고. 예쁘게 대답할 필요 전혀 없다고요. 얘는 시간 변화. 근데 시간 애초에 그냥 시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간 변화량과 같은 거라고 했지. 걸린 시간이라는 뜻이라 애초에 같은 거예요. 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자, 식으로 써봅시다. 식으로. 시간 어쩌고 써요? 시간 어쩌고 써야 돼? 식으로 어떻게 써? t 분의 속도 변화량 어떻게 써요? 변화량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나중 빼기 처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냥 v로 쓰시면 되고 처음 속도 v 제로로 쓰시면 된다고. 혹은 v 나중 빼기 v 처음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럼 본인 취향대로.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가속. 하루 찾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럼 이 그래프의 민넓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야? 이 그래프의 민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 뭘 의미해요? 시간 곱하기 속도 그거라고. 아, 이게 나와야 된다고. 아무 답이나 막 쑤셔 넣으면 안 되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뭡니까? 오늘 배웠어요. 현이. 됐냐? 그러니까 만약 이 그래프의 y값이 속력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 민넓이는 뭐겠니? 거리가 바로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이 그래프의 y값이 속력이었다면 뭐예요? 민넓이가 의미하는 건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뭐인 거야? 거리인 거죠. 됐나?
다 바로 예쁘게 툭툭 튀어나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여러분이 실수할 확률도 훨씬 적고요. 고난도 문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배운 가속도 개념을 이용한 시간 그래프 한번 살펴보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세요. 자, 이건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시간분의 가속도 T분의 나중 가속도 빼기 처음 가속도 A-A0. 요거는 안 배웠어요. 의미 없어요. 안 배웠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의미 없는 걸 왜 써주냐? 이게 이상한 관습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뭐라도 있겠지. 속도요. 아니야.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값이에요. 이 그래프의 밑넓이 한번 볼게요. 밑넓이. 자, 밑넓이는 뭐죠?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뭐니?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뭐예요? 시간 곱하기 t 곱하기 가속도 변수로 뭐야? a. at가 뭐죠? 배웠는데 아까 v-v제곱. a는 t분의 v-v0이므로 at는 v-v0. 이게 뭐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뭐예요? 속도 변화량이고,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 외에도 그래프들이 더 있는데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살펴볼 거니까 오늘 일단 요 세 그래프만 볼 거고요.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런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정의는 외우고 있는가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다면 물리 공부하는데 훨씬 더 쾌적할 겁니다. 더 이상 찝찝하지 않고 정확한 구조 하에서 풀 수 있게 되고요. 고난도 문제에도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방법이 더 귀찮아진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고 정의 열심히 외워주시고 10분 쉬었다가 45분 되면 뒤에 하겠습니다.